네, 반갑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자, 6월 달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또, 폭탄을 하나 던졌습니다. 자, 철강 관세를 2배로 인상시키겠다. 자, 뭐 이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호화폐까지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장은 일단 장이 끝난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영향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또 먼저 얻어맞게 생겼습니다. 자,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시키겠다. 와, 이거는 좀 지 멋대로 막 그냥 가네요. 그죠?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고요. 자, 일단 시장이 이거는 좀 위험 요소를 좀 받아들일 것 같다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 기업들 내용들 좀 살펴보고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좀 해야 되는지, 또 그다음에 피해 기업, 오히려 또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답하네요. 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포스코 홀딩스 봐야 되겠죠. 자, 철강의 대장주고 철강 지수를 이끄는 종목이라 보셔야 되는데, 자, 포스코 홀딩스는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철강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힘든데 2차 전지까지 덮어 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철강주로 잘 안 보더라고요. 2차 전지주다, 리튬 관련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이거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자, 이 포스코 홀딩스의 본업은 철강입니다. 아시죠? 포항제철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가 현재 주가가 2차 전지를 통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다가 지금 철강 관련한 부분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요게 상당히 부담 요소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50%로 늘려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적으로는 지금 해외 쪽에 있는 철강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50%의 관세는요, 사실상 거래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원래 물건은 반값이니까요. 25%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50%로 늘린다 그러면은 외국산 철강 들어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뭐 철강 전 품목에 대해서 뭐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스코가 지금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없죠. 생산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소규모 가공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소규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루이지애나 쪽에 이제 대규모 제철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29년에 가동할 것이다라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가공센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제철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나오기 어렵다 봐야 되죠. 가공, 가열 처리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연간 생산 능력이 한 2.5만 톤 정도 된답니다. 2.5만 톤이면 와 많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소규모 제강소에서도 50만에서 100만 톤 정도 만들고 있고요. 중견 제철소나 대규모 제철소에서는 뭐 대규모 같은 경우는 한 500만 톤에서 2천만 톤까지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광양에 있는 제철소에서는 2,100만 ton 정도 수준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만 톤은 완전히 뭐 발톱의 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그 제철소 자체가 지금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굳이 비교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포스코의 이제 광양 제철소 이런 대형 제철소가 어떤 생산 공장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 가공센터죠. 이쪽은 이제 그냥 카센터 정도, 동네 카센터 이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주력 제품이 이제 자동차 강판, 후판, 냉연 이런 고부가 제품이긴 한데 미국 향에 따른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 굉장히 가격 경쟁력에서
약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생산 기지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좀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일단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뭐 아래쪽 지지선은 일단 있었습니다만 철강 섹터가 이렇게 50% 관세로 인해서 막혀버린다. 이 50% 정도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된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미국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미국의 제철소만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니네가 그래서 그거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주가 하락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지지선은 23만원 정도 지지선이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까지 같이 덮친다. 지금 현재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복잡한 교차로는 피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쪽짜리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2차 전지가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밀린다라고 본다면 2차 전지에 철강 덮어 씌워가지고 주가 좀 많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현재로서는 매수 의견 보기가 어렵네요. 일단 지지선 23만원대만 지켜지게 되면 보유 홀딩 하시는 건 괜찮긴 한데 매수 의견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또 하나의 피해주가 있겠죠.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도 아시다시피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냥 법인, 이제 가공, 유통 이런 조직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용 강판이 현대차, 기아차 등과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지금 미국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지금 현재 짓고 있죠. 네, 포스코하고 함께 건설 중에 있고 이번에 현대차에서 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제철소 크게 세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루이지애나에 이제 포스코와 함께 건설 중에 있는 모습이 있고요. 자, 연간 270만 ton 규모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야 되는데 그게 2029년이면 아직도 멀리 있죠. 지금 이번 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리 있어요. 자, 추세적인 부분은 하락 추세를 지금 진정시키는 형태로 가고는 있습니다. 25,000원 정도 지지선 역할을 나왔는데 최근에 흐름도 나쁘진 않았어요. 이평선도 잘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일단 관세로 타격을 줘버리게 되면 주가 좀 빠질 수 있겠죠. 26,000원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포스코보다는 일단은 환경적인 상황은 낫습니다. 괜찮은 편인데 철강 섹터가 이제 조금 움직여 주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귓방망이 세게 때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결코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주의를 일단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일단 26,000원대 지지선만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관세가 저게 조금 이제 50% 관세면 좀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풀이가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없는 또 대형 이런 그 철강주일수록 또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피해를 좀 많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주가 하락은 피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지지선 26,000원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많이 내린다. 26,000원도 당장 내릴 수 있는 포인트는 이게 거의 한 1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빠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26,000원 지지가 되면 일단 괜찮고요. 뭐 조금 더 나는 느슨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쪽 지지선 이제 추세를 한번 그어보시면 24,000원 정도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까지 네, 마지노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6,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 아래로 털어버리는 형태가 나타나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여집니다. 매수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저점 지지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요. 야, 나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컬러 강판이나 형강, 봉형강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이제 틈새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 이제 경쟁력을 좀 보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돼요? 관세가 회피가 되고 야, 니네 거 쓰면 괜찮겠는데 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미국 애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철강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중국산 철강 별로 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자국 내에서도 이제 생산 능력이 좀 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수강 같은 경우는 네, 한국 거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미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철강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덩어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관세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자, 그렇다는 것은 네, 미국 내에 들어오는 철강이 다 막혀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미국 내에 생산 기지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중소형 철강주들이 오히려 좀 괜찮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 철강에 대한 관세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오히려 네,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있더라면 추가 상승 오히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락을 보이더라도 철강 섹터가 다 같이 내려가면 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락을 좀 보이더라도 오히려 지지선이 짧은 시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지선 포인트는 한 8,800원 뭐 그 정도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변동성이 있더라도 한 3, 4% 정도 안쪽으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네요. 그냥 홀딩 관점 보시고요. 자, 업황 전체가 누르게 되면 매수하기 좀 껄끄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황이 좀 좋아지게 된다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자, 근데 글쎄요, 뭐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긴 조금은 네, 애매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요 종목은 이제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세아제강이죠. 세아제강. 요건 지주사도 있고 한데 세아제강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쭉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요거 지금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뭐 크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피해를 좀 본다든지 그런 등등이 나타나게 되면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이제 3월달 시점에서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온 모습이었죠. 연초부터 계속 들어왔고요. 자, 이제 슬슬 올라가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움직였죠. 자, 거의 10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살짝 들어와서 2차 반등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갈 수 있는데 글쎄요. 일단 데드가 나온 이후에 자, 철강 업황 전체적으로 좀 누르는 형태 나타나게 되면 당장 튀어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자, 하지만 뭐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네, 부담스러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큰 눌림목 정도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월봉상에서 신고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6만원 정도 또는 15만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자, 지금 자리에서 본다면 16만원의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반등 나오는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지지라인 때는 18만원에 있었는데 이 구간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이 16만원 돌리는 형태죠. 자, 이렇게 되면은 16만원의 지지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업황적인 부분에서 주가를 밀어버리게 되면 16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음번 지지선은 어디냐? 5만원 아래쪽이네요. 그래서 14만원 7, 8천원 정도 지지선 나와 있다. 뭐 이거는 이 정도 보시면 뭐 매도하실 필요 없겠죠. 다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네, 7천주 정도 있어서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가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크게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크게 올라간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보통 거래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다지 대단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만주 초반대, 네, 1만주 정도, 그게 8천주, 뭐 7천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거래량이 많은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매도할 필요는 없이 일단 홀딩 관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폭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밀릴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고려제강 볼게요. 고려제강은 미국 내에서 공장은 없습니다. 네, 생산 기지는 없는데 주력 제품이 이제 PC 강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PC 강선이라는 게 이제 그 콘크리트 쪽에 들어가는 인장력, 콘크리트 인장력을 그 키워주는 그런 어떤 특수한 뭐라고 그럴까요? 특수한 철강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이 PC 강선을 이 생산해서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기술력이나 품질 측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고강도 철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 규모는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량이나 고층 건물, 그 다음에 발전소
발전소 외벽이요. 이런 쪽에 이제 콘크리트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소 쪽에 들어간다. 오,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왜냐면 요즘에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이 고려제공의 PC 강선을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 내에서 뭐 진행을 하지 못해요. 미국 내에서 이제 만들어서 팔 수는 없어. 근데 대체품이 없잖아요. 이런 특수관 같은 경우는 지금 품질이 딸리거나 또 생산 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수입을 사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관세가 많이 부과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비싸게 사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어떤 볼멘 소리가 들어가서 행정부에서 또 조정이 나온다거나 뭐 등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필요하면 니들이 사서 써야지. 근데 관세 때문에 비싼데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모양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미국 내 공장이 없다는 것은 약간 부담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싼데 재고로 일단 좀 버텨볼게요. 라는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니네 거가 좀 필요하긴 한데 관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못 살 것 같아요. 뭐 이제 수주가 좀 지연이 된다거나 등등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피해를 본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도 미국 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자, 근데 어쨌건 간에 뭐 수혜주, 피해주 이렇게 좀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수혜주는 사실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재건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만 보시면 어때요? 대형주 쪽이거나 미국 내에 미국 쪽으로 가는 어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중소형주나 또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특수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고, 미국 내에 공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약간의 그 포지션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공장이 있다라면 뭐가 될까요? 관세 무풍지대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많이 부과하지만 다른 나라들 못 들어오니까 오히려 내가 경쟁력이 세져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다거나 더 많이 팔린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뭐 ABCD 다 못 들어오는데 야, 너는 들어와서 지금 미국에서 만들 수 있냐? 그럼 내가 너한테 수주를 더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비싸서 못 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관세가 안 붙잖아요. 자, 아무튼 이 50% 관세는 약간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자, 업황 전체적으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제강도 지금은 뭐 홀딩 전략이지만 매수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트럼프가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법원에서 뭐 이런 저렇쿵 얘기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또 이렇게 난리 치냐, 열받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철강 쪽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동차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조선 쪽에도 들어가죠. 근데, 니네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인데, 이거 감당 안 되는 건데, 그냥 막 갖다 지르는 것 같아요. 자, 그 문제는 뭐냐면,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협상하러 들어올 것이다라고 일단은, 딜을 던지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기업들의 어떤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되긴 하는데 어떻게든 좀 잘 버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강주들 움직임 살짝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트럼프가 없으면 시장이 5천이 아니라 10,000포인트도 갈 것 같습니다. 네, 피곤하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전략들 한번 잘 짜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